그럼 우리가 저번에 금요일 날, 여기 뭐야, 명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어, 그때 했던 게, 홍 대표님 혹시 뭐, 그때 했던 게 기억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이 그때 할 때랑 지금 이틀 지났었는데,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또 금세 잊어버리고. 몇 프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기억만 남아 있죠. 기억. 좋았던. 음. 이현미 대표님, 고 대표님, 음. 네. 그럼 이협 대표는 그때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명상하고 한 3일 지났는데 지금 어때요? 그때 그를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을 돌아서 다 잊어버렸나? 음. 음, 아니, 연습, 호흡이, 호흡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음, 한 가지. 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그 1시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에너지가 좋았지만은 일상을 들어오고 이게 시내로 들어오니까 많이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막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이 우리가 있을 때 그 선생님을 할 때는 되게 좋았었는데 그것이 그게 남지를 않고 다 잊어버리더라고. 그것도 하나의 내가 두려움에서 왔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머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하고 할 때는 조금 비워졌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걸 돌아왔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에는 이게 될 게 아닌데 한 번 그러면 우리가 그때 호흡했던 거 있잖아요. 한 3번 호로 숨을 쉬고 한번 내뱉어 보세요. 한 3번을 하나 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한번 들어 마시고 한번 내뱉고 홍 대표님 한번 해봤습니까? 네, 서로 해봤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그때랑 그때를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TV를 갔다 오고 앞에 그 전경을 보고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 한 최소한 이거를 30일 정도는 해야지 하나의 기억으로 남더라고 그게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해보면 안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막 그금을 주고 같이만 이걸 다 까먹어 버리더라고 보니까 이 그, 그때 했던 거를 계속 우리가 하고 이걸 지속을 진짜 다 바쁘죠. 바쁜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는데 한 5분 정도만 아침에 생각을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이 줌 들어오는 게 이제 얼마 정도 했었죠, 이게? 지금 한 3개월 했나? 우리가?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하고 그때랑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옆 대표님.
이거요? 이 예, 미팅이, 줌 미팅이 어떠냐고요? 들어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처음 할 때는. 어, 뭐 처음보다 조금 들어오는 게 수월해진 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막 몇 명 안 들어오고 막 이랬는데, 예,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다 지켜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습관처럼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이게 습관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이런 게 들거든요, 보니까. 월요일 아침이 이게 쉬운 건 아닌데, 다들 바쁘고,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홍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홍 대표님은. 처음 그때 3개월 전에 하는 거랑 지금 들어오는 걸, 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착 캐고 들어오는 거 안 같아요? 그렇진 생각, 않아요. 네. 예? 지금 밖이 그렇진 않아요. 지금 밖이 엄청 깜깜하기 때문에 예. 겨울이 깊어가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조금 힘들어요, 들어오는 게. 네. 그렇구나. 오늘 주제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도 어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브루타 교육을 할 때, 자기들 율법에 나오는 게 다 맞게 나와 있대요. 근데 그걸 반대로 질문을 한다 그러더라고. 만약 거기서 엄마 때리지 마라, 아빠가. 이러면은, 만약에 엄마가 때린다면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이걸 거꾸로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처음에 질문을 받아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자꾸 해보고 하면서 유태인들이 정말 다른 상황, 이런 월스 케이스 시나리오 상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질문을 저도 이제 찾으면서 프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했는데도 항상 이게 새롭더라고. 우리는 좋은 것만 하라, 잘된 것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만 교육을 받아. 뭐, 용기를 내라, 뭐, 희망을 가지라, 이런 말만 계속 많이 듣고 왔더라.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떨어졌을 때 되게 당황하고, 이게 뭔가는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줌 들어오는 것도 처음 들어올 때 하고 지금 할 때 하고 어떻는지. 저는 그냥 이 내추럴하게 들어오거든요. 이걸 한 이제 2년, 3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직접 사람 만나가서 이야기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랑 이게 그냥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 구분에 줌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 예, 사무국장님. 아, 네, 아니, 예, 그렇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울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이 주제를 가지고 두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때 금요일 날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지금 이틀 지나서 그때 상황을 생각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아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항상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누구를 만날 때 특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싫어할까, 이런 많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왜 그렇고, 왜 그런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 정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게 더 많이 다가올 것 같아요. 예. 혹시 특히 비행기 타면은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이 두려움부터 생각을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올라갈 때 이 비행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떨어질까 이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보니까 그걸 음, 뗄 때하고 특히 착륙할 때하고 참 그런 경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은 이제 고 대표님 그 주제에서 내가 나의 두려움이란 혹시 한번 그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두려움을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 저요? 저 말씀인 거요? 오 대표 아니면 고 대표? 예, 헷갈리네. 맞습니다. 아, 뭐, 많이 안다기보다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봤다라면은 상대적인 거죠. 음.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양하지만 어쨌든 뭐가 끝날 것 같은 상황, 원하지 않은 방향대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 원치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또는 고립된 상황이나 느낌, 어떤 집단이나 소속으로부터의 소외,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내가 내 자신하고의 분리 또는 좋은 상황에서의 분리, 음, 원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시간선상에서의 어떤 분리, 이런 관점의 두려움이나 불안함, 공포, 외로움, 뭐 슬픔, 우울, 어떤 폭력성도 그런 방향을 같이 갖고 있다고 봐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시그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감정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결국 두려움으로, 향해 있다. 두려움을 향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가 각자 갖고 있는 그 상대적인 시차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다라고 봐요. 사업하는 분은 이제 사업하는 와중에 혹시 이게 잘 안 될까? 뭔가 이제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걸 뚫고 가는 분들이 프론티어이고 사업가들인데, 또 이제 가족으로 돌아오면 가족 중 누가 이제 아플까 봐, 그럼 갑자기 어떻게, 생을 달리 할까 봐, 또 믿었던 사람이, 음, 배신하거나 마음을 달리 먹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못 흘러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잠깐 드는 아주 찰나의 그 느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 그 일반적인 감정이 일차원적으로 이제 작동할 때 의식에서 그런 기저가 발동하잖아요. 다 감각이 있고 육감이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일상의 순간들, 아, 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어. 내가 원치 않아. 이게 기우제 지내듯이 원치 않는 것만 주문하는 것보단 두려움을 뚫고 가는 저만의 방법이 몇 개 있는데 얘기해 드려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예, 예, 이야기하세요. 예, 네. 좋아요. 전 하나의 이제 명상이나 뭐 사색이나 방법론은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잡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의 파도가 몰아쳐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은, 물론 네거티브한 상황에 감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어떤 형태로, 아까 열거했던 부정적인 어떤 감정의 형태로. 그럴 땐 다 오프하고 일단 밤에 나갑니다. 밤에 자기 전에 감정을 비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 명상을 해요. 벤치에서 할 때도 있고, 뭐 저만의 뭐 안전 가옥에 가서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 명상만이 답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의식을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른 건데,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호흡은 오늘 정성문 대표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이제 코로만 숨을 쉬거든요. 호흡을 할 때 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1분에서 3분 코로 깊게 천천히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쉬고, 저기 의식을 관략근하고 발끝까지 숨을 쭉 보냈다가 거기서부터 쭉 끌어올라서 다 이제 뱉어주는 거 한 세네 번 하면 호흡이 좋아집니다. 그럴 때 의식을 어디다 갖다가 놓냐면 신체에서 음, 저기 지구 밖에 상상의 위치로 내 시야랑 눈높이를 갖다 놓으면 좀 쉽게 감정이 털어져요. 뭐냐면 지금 1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막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의식을 저기 높이 지구 밖에 얹어놓고 아래 내려다 본다라는 상상을 하면 음,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되고, 뭐 일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의식이 딸려가는 게 보인다면 보일까요? 예를 들어 뭐 좋은 차, 뭐 좀 명품, 무슨 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드라마에 뭔 일이 있었다더라, 정치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뭐 전쟁이 어떻게 하고, 뭐 여러 시쳇말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런 것들에서부터 딸려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길을 다 걸었을 뿐이고, 내가 시차가 달라서 나는 지금 겪을 뿐이다. 아, 지금은 나에게 꼭 이래야만 하는 때인가 보다. 그냥 지구 밖에서 내려다본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다 먼지 같고 바람 같고 그냥 지나갈 뿐이고, 결국 누군가는 살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죽는 순간들인 건데, 나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아, 내가 황당하게 심각하구나 라는 의식으로 옮겨가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그런 의식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로 또 옮겨가기도 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서 GPS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 빈민국이나 난민이나 있는 그런 나라로도 의식이 가봐요. 이렇게 옮겨가 봅니다. 그러면 내가 있었던 일들, 뭐 굶주린 아이들이 많은 나라로도 가보고, 전쟁 중인 나라로도 가보고, 나는 무슨 운이 좋아서 이런 걱정을 해도 될 만큼 여유롭지? 저긴 총칼이 막 날아다니는데. 상대적인 거를 이제 상대성을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명상을 통해서. 아무리 큰 일도 지금 당장 큰 일일 뿐이지, 잘 지나고 나면 나에게 아주 좋은 형태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가 쌓이는 거야. 맞아. 내가 아는 것 빼고는 모르는 존재로 사는데
내가 뭘 모른다는 거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의식의 상태로 옮겨가더라는 거죠. 저만의 팁이 한 가지입니다. 근데 지구 밖으로 나가서 막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상상해서. 뭐 안 되는 일이 항상 많을 거야, 우리는 일상에, 그죠? 안 되는 일 빼고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의식의 농담도 하면서, 음,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이게 진짜 두려움인지, 아니면 나 혼자 심각할 정도로 내 두려움이 대단히 큰 거라서, 내가 그 두려움과 합의해버리는 건지,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제로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마도 묵히거나, 아, 나 원래 이래. 기존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왔던 방법들이 다 있으실 건데, 음, 저도 졌던 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고, 뭐 몇 번 죽어보다니까 뭐 그런 경험인 건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만, 두려움을 그렇게 낯선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나의 멤버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아, 내가 이게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느낌을, 그런 허들을, 마음의 허들을 낮출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우리가 팀워크라든가, 우리가 하나의 그냥 멤버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가족이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제를 정 회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저만의 방식은 의식을 진짜 현재 지점이 아니라 더 상위에 높은 지점까지 올라다 놓고, 음,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로서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일이 될 수도 없다. 관점입니다. 우주로 나가면 좌우, 상하가 없잖아요, 방향이. 지구 안에 땅 위에 서 있으면 상하, 좌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다. 끊임없이 비교치가 보이니까. 음. 지구 안에 있으면, 네, 이상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두려움이 뭐 죽음의 두려움, 뭐 아픔의 두려움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Think Grow Rich 그 책에 보면은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두려움이 뭐냐, 저도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비난의 두려움이 있더라고, 비난. 누가 저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할까? 특히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은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괜히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비난의 두려움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 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자유를 구속하는 거.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보내잖아요. 이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을 때 그걸 억제하는 그 두려움도 되게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유를 못 가게 네. 이렇게 통제를, 자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아, 감옥을 보내잖아요. 뭐 죄를 지면은. 그 두 있습니다. 가지, 네. 그 두 가지가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그거를 통제를 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더라. 한번 경험을 이렇게 지금 해본 사람들은. 저도 군대 있을 때 막, 한번, 영창이라 그러나? 여기 한번 갔다 왔었는데, 여기, 뭐, 며칠 어떻게, 상사하고 막, 대들어가지고, 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와서 훈련 거꾸로 받았는데, 이거 뭐 분대장님 오신다 하더만 정말 오셨군요. 이러더라고. 그래, 막 실컷 두드려 맞고, 3일 이제 뭐 밖에 없었는데, 뭐 기록이 남는 건 아닌데, 한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한참 오래됐지만은,
지금 그게 생각나네요. 그 이제 두려움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의 비난에 대한 이 사람이 내한테 뭐라고 할까. 특히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하고 이제 자유를 통제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업 대표님은 뭐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혹시나 그런 경험이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직업적으로 그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우리 직업은 어떤 계약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주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그 법무님 강의를 쭉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 비난이라는 건 남이 하는 거고 평가는 상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평가는 그냥 상대의 몫이고 저 불가능. 저는 지금 직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약속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상대가 어떤 평가를 하던 전 거기에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출발해서 100점을 맞으려고 했었고 어느 시점이고 난 85점 이상만 맞으면 된다. 85점, 90점을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거에 상대방이 100점을 주던 60점을 주던 그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이업 대표가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다 100점을 맞으려면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 100점이 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비난을 아무리 잘해도 비난하는 사람 비난을 할 거예요. 그게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누구 눈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거죠. 항상 비난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이업 대표가 아까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 사람까지 다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또 좋은 게 나오니까 새로운 게 자꾸 비교를 하니까 비난이 나오거든요. 자꾸 더 좋은 거 하고 잘했던 거 하고 비난을 하거든요. 좋은 거 하고. 그러면 비난이 가면 갈수록 없어질 수가 없더라고.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업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현미 대표님, 네, 동의합니까? 이게 이런 네, 네, 동의합니다. 특히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혹시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두려움이요? 네, 그렇게, 남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대표.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비난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제 해서 극복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사실 조직을 갖고 있거나 어떤 삶을 살아도 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조직이든 조직이 없든 그러면 뭐 내가 집에서 뭐 살림을 하든 뭐 하든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나름은 살아가요. 근데 두려움은 사실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다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나한테 매번 이득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좋은 결과 오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저는 살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거든요. 이거는 이거에서 좋고 저거는 저거에서 좋고 사실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나 원하는 삶이 안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좋은 결과물이나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더 기회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 상황이 오면 그 나름대로 풀어가고 해석해서 풀어가는 내가 그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어차피 세상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으라. 항상 불안한 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났다라고 보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 나한테 성장하는 도구,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쪽으로 오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저희 스승님을 가르쳐 줄 때 그랬어요. 어떻게 이제 그 단어 해석 차이인데,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단어인데 우리 고 대표님이 항상 얘기하죠. 단어 쓰는 거. 근데 예. 그랬을 때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그 문제가 경험해야 될 신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그거를 하나, 둘, 세 개로 조금 이렇게 나누는 편이거든요. 이 문제의 그러면 두려움이 되게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냥 잠깐 가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려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생기면, 아, 그냥 나 두려움이 왔구나. 나 불안하구나. 그냥, 아, 그러네. 이러고 무엇보다도 잘하는 것도 알아주지만 나의 그 오감의 감정, 불안, 두려움, 희귀, 질투, 욕심, 이런 것도 가장 먼저 나한테 알아주는 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어떤 거를 비난하냐면요. 제가 되게 많이 겪어봤거든. 쟤 욕심이 많아. 쟤 사람을 비난을 잘해. 쟤 이기주의야. 막 이런 걸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사람들이 비난할 때 저희는 이제 그거 가지고 끄달려서 나 그런가 봐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에 엊그저께 이제 명상 갔을 때 금요일 날 우리 명상 갔을 때 또 하나 확실히 온 게 그런 감정을 가장 먼저 알아주고 그 감정이 생긴 것도 칭찬해줘야 될 게 나구나. 좋은 것만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도 칭찬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유연해지고 불안함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 타인한테 더 부드럽게 그다음에 타인의 말투나 그다음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 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날 저도 지금 보면은 이현미 대표님이 참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두려움을 없앨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 그거는 맞더라고. 그날 우리가 올라오는 날, 금요일 오는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한 3시간 반 걸렸나? 그때 3시간 반 굉장히 걸렸죠. 나름대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아이고, 내가 저기 4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8시가 거의 다 됐더라고 보니까. 7시 반.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막 큰일 났다 막 하면서 이야기를. 이현미 대표님이 대처를 참 잘하더라고. 양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한 가지 방법은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현재에 집중을 하자.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렇게 아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의 좋은 팁을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현 건승, 선생님, 예, 이현 선생님, 네.
저 지금 그 건축하는 것도 두려워요, 사실은. 제가 그걸 안 해봤잖아요. 네, 안 해보고 지금 뭐 자금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심은 일을 하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다들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아 부동산이 이래. 근데 그게 뭐 몇 억짜리도 아니고 되게 큰 사업 프로젝트인데 문득문득 내가 이걸로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모든 거를 사활을 걸고 하는 건데 네, 되게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제가 현재에 더 집중해요. 요즘에 제가 왜 매장에 더 집중하고 기획하고 막 이러느냐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거를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매장이나 하고 있는 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실까? 그리고 이제 주위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분들한테 물어보고 요청하고 그다음 함께하면 해낼 수 있지. 저 혼자 하면 할 수 없겠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쪽 분에 문외한데 우리 아자 팀들이 있어서 이쪽 일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두려움을 그렇게 극복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이네. 하트 뿅뿅. 네. 어감상 뭐, 죄송하지만 뭐 잘 안 돼봐야 또 잘 될 일이 또 다른 게 생겨요. 아, 그래요? 갖다 붙입니다. 그대로. 왜냐면 뭐, 주변에 이업 대표도 있지만 저도 있고, 네. 우리 멤버가 뭐든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음.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음, 다 이제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아자 멤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하자가 뭐 적당히 딱 알 만큼 있잖아요, 다들. 그럴 수도 있고, 잘 될 겁니다. 혹시 아까 건 대표 혹시 지금 어디 운전하고 있습니까? 예, 제일 먼저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일찍 오늘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새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까?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네. 뭐 어, 어마어마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 들어왔더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게 두려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비난의 네. 두려움 그리고 자유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사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혹시나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여기 대해서 어, 조금 들어봐도 저는, 저는 전에는 되게 예전에는 제 자신을 못 믿어서 두려운 게 있었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걸 할 때 불안하고, 뭐 처음 하는 걸 할 때 두렵고, 다 처음 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제가 직업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 두려운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고 나다 보니까 나를 겁나는 게 하나도 없다. 음, 아무것도 겁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 아니더라고.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가는 비행기 표만 끊고 오는 걸 안 끊었어요. 답을, 답을 찾을 때까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죠. 가서 한 5일 정도 있다 왔는데 저는 두려운 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음, 오늘 똑같이 다 누구든지 오늘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이 일을 해서 뭐 이 사람도 100만 원을 벌었고 저 사람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저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이걸 해서 10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한 사람이랑 그냥 누가 100만 원 준다 하니까 가서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그날 100만 원을 벌지만 10년 뒤에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없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오늘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를 때 그때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그게 목표 무슨 설정이 말이에요? 안 됐을 때 네. 목표는 항상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목표를 잡고 가다가 오늘 한 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빨리 잡아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그러면은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돼 있으려고 하면은 나는 5년 뒤에 뭐 어떻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4년 뒤에, 3년 뒤에, 2년 뒤에, 1년 뒤에 내년에 뭐가 돼 있어야 되면 그러면은 그게 달달이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뭘 해야 돼? 그럼 다음 주에 뭘 하기 위해서 내일 뭘 해야 돼? 항상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면 저는 그게 두려운 것 음.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를 서울이면 서울을 간다는 이 목표가 우리가 목표 없이 어떤 데는 막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럴 때 두렵다.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내비게이션 안 찍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아니, 안 찍고 그렇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은.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근데 똑같은 운전이란 행위를 하는데 음, 그 사람의 시간이랑 기름을 다 날리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 참 두렵더라고. 음, 나침판이 없을 때, 네. 노스폴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유, 좋은 것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홍 대표님 혹시나 지금 우리가 멤버들 이야기를 듣고 이게 좀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뭐 그냥 질문보다 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두려움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실 때 저는 되게 찬성을 했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이제 네이버에 두려움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먼저 두려움이란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걸 먼저 찾아봤거든요. 근데 해석은 잘 안 되는데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다. 라고 철학 연구소에서 서울대 철학연구소에서 나왔더라고요.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분 현상이다. 기분 현상이라는 거는 감정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불안에 대비시키는 나의 감정이다. 그리고 불안은 편안하지 않은 아무 글자 편안하지 않으니까 편안하지 않은 상태 앞으로 다가올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나의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선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두려움 그 자체, 그리고 두려움의 이유, 이렇게 두려움을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나 이유는 내 게 아닌데 두려움 자체는 내 거잖아요. 그게 내 감정이기 때문에 어, 대상은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물리적이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결이 되는 거는 두려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는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뭐 유체 이탈을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나는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아무튼 저는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다 지금 계속 접목을 시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처한 상황에. 그래서 이게 내가 가지고 이런 상황을 내가 두려움이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낼 것인가. 아니면 극복이 안 되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지. 두려움이 해봐야 뭐 불안한 상태인 것 뿐이니까 불안한 상태를 대비하는 감정일 뿐이니까 감정이랑 같이 가는 것도 언젠가는 끝날 거니까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홍 박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잘하시네 보니까 이게 그게 맞아요. 앞에 거는 환경이거든.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내 생각이고 마음이더라고. 근데 이 마음도 내가 컨트롤 못할 때 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못하는 거는 이게 초점이 집중이 안 됐고 이거는 운전수가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잘 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게
이걸 알아보는 참 나도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생각을 했던 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하고 지금 배우는 게 정말 많고 지금 소름 끼치네요. 이게 참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혹시 오 대표님 네, 다 듣고 있었죠? 예, 예. 오 네. 대표님이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이 주제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거기 잠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면은 이렇게 듣고 생각한 걸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이것도 정답이네. 이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수록 거기에 또 집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just do it. 그것도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왕할 거 빨리 매도 빨리 맞자.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두려움이 더 생길 거예요. 이거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냥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잖아.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가자. 이게 하나의 솔루션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참, 내가 이걸 들으면서 나도 이 주제를 내고 고민을 좀 했어요. 이렇게 금요일부터 계속 드디어 뭐지 이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러고 내가 이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았더라고. 어디를 갈 때, 새로운 곳을 갈 때, 그리고 항상 또 뭐 비행기를 많이 탔으니까 비행기 이게 타고 뜨르르 내려올 때 항상 뭐, 익숙해졌지만은 그래도 항상 있는 두려움이 있더라고. 특히 또 이게 막 저기 뭐야 터블런스 해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할 때 좀 이런 게 탁 다가오더라고. 아무튼 뭐 생각날 수 있으면 생각을 해보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대표님들 오늘 뭐 이 들은 걸 종합을 하면은 해주실 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현미 대표님이 그거를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네, 네. 이제 이야기를 회장님 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금방 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려움 정의도 홍 대표가 두려움 정의를 많이 해주세요. 두려움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면 환경, 내한테 일어나는 이런 거하고 하나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거기서 이게 케미스트리가 나와요. 뇌에서. 이게 두려움이 나오면 두려움의 이 뇌파도 바뀌고 진동하고 이게 호르몬이라 그러죠.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 그게 감정이거든.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제 컨트롤하고 현재를 볼 때 보통 우리의 이 생각이나 감정은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에 일어날 거를 미리 생각할 때 일어나는 거더라고.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의 반응이더라고. 그 반응이 뭔지 정의를 확실히 알고 아까 그 솔루션 중에 이현미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실에 집중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리고 아까 이협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 비난에 대해서 100%를 하려고 하지 말자. 내가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뭐 좀 잘했거나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다. 내한테 칭찬을 하자. 잘했구나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그게 두려움을 해결을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건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목표를 설정하고 가자. 우리가 목표를 가다가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놓고도 왜 저번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우리가 맹상할 때는 정말 목표가 클리어하고 와 재밌고 이랬었는데 지금 한 3일 지나면은 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아자가 어렵고 이럴 때 같이 쉐어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 다 여기 아자에 있는 분들은 서로 도와주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오 대표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이왕할 거 하자. 생각하지 말고. 이 대표. 왜 이 대표?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 걱정하는 거 계속 우리가 이게 미루는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왕 해야 되는데 막 미루는 것도 막 이게 자꾸 미루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저희들도 이제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게 보면은 우리 아자 그룹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이런 그룹이 있다는 게 참 행복인 것 같아요. Yes, yes, yes. 같이 있을 때 두려움이 또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 혼자서는 계속 망상이나 상상이나 이러면서 두려움을 증폭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포지티브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키울 때 아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아마 키울 때 두려움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Yes, 두려움이 yes. 커지면 사랑이 작아지고 이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상입니다. 대표님 네, 서머리가 됐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권 됐습니다. 대표가 좀 서머리를 나중에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녹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네, 구호하면서 예미 부회장님, 예미 네, 대표님 마치겠습니다. 하자 가자. 네, 박종, 네, 네.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랑스럽게. 네. 네, 이제 마무리하면 네. 우리 아자 멤버들이 그 목적,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자 이런 것들이 다른 팀보다는 우리 팀이 에너지나 하고자 하는 의욕, 욕구가 특별히 커요. 다 뭐 저도 1,000억 매출 막 이렇게 발표했듯이 1,000억 자산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 꼭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참 이 부분을 주제를 잘 선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마다 이렇게 다뤄주시고 또 나타나 주시고 이런 우리 회장님이 계셔서 오늘 아침에 더 풍성하고 좋은 감정 이런 감정들을 다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저기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 날 시작이니 아자고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자고 시작하면 제가 아자 하자 가자 하면 그 뒤따라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네. 아자고 시작. 아자 자, 하자 가자, 가자. 가자. 네. 뿅. 감사합니다. 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하트 즐거움이 뿅. 날아간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십시오. 와우, 다들 상승하십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나는 감정이다. 이 한마디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도덕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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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